내가 29살에서 30살 넘어가던 때 애인이 없었어. 인기가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애인 없이 맞이하는 30살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 친구와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자. 그래서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을 타국에서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태국 여행에 갔어요. 여행 일정을 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패키지 여행으로 갔어. 그래서 최고급 패키지 여행을 갔다고. 그게 벌써 한 15년 전이지. 싸이월드가 잠시 부활했었을 때가 있었어. 내 친구가 세영아 우리 15년 전에 태국 여행 갔었던 거 기억나냐? 하면서 나에게 사진을 보내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 왜? 미경아 우리 코끼리 탔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진짜 코끼리 탄 게 기억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런데 굉장히 화려한 꽃무늬 장식을 한 코끼리 위에 내 친구와 내가 같이 양산을 들고 코끼리를 타고 있는 거야. 난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코끼리를 탔다고? 이랬는데 내 친구가 자기도 기억 안 나나 봐. 세영아 더 놀라지 마라 하면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악어도 만지고 있고 트랜스젠더 언니들이랑 발전 끼고 사진도 찍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경아 나만 기억 못하는 거냐 했더니 내 친구가 나도 사진 보고 알았다. 내가 오늘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패키지 여행 이야기를 저렇게 오랫동안 하지? 이런 생각 들지?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알아? 뭐야? 아이들에게 놀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패키지 여행 같은 놀이가 있고 자유여행이 있다는 거야. 내가 태국 여행에서 유일하게 기억나는 하나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가이드님이 우리에게 야시장 앞에 내려주면서 2시간 동안 자유시간을 가지라고 했거든. 그때 되지도 않는 영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코끼리 모양의 키링을 우리 반 아이들 줄 거라고 내가 40개를 샀어. 막 이렇게 깎아가면서 샀었던 그 기억, 그리고 태국에는 스타벅스 갔었던 기억. 자유로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동 동선을 짜고 나의 결정으로 했었던 행동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내 기억 속에서 태국 여행은 태국 스타벅스와 코끼리 키링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경험을 했더라고. 그치, 패키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재미있었어. 남편 코끼리 타고 있으면서 방구 웃고 있더라고. 그래. 분명히 그때는 재밌었어. 그런데 15년 후의 내 삶에 그 시간들이 아무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 아이들에게 놀이도 마찬가지거든. 놀이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발성과 주도성이야. 그래서 요즘 SNS에 유행하는 엄마표 놀이라고 하는 건 그 다 가짜 놀이야. 엄마가 주도하는 놀이야. 엄마가 주인공이 되는 놀이야. 엄마가 가이드님이신 거야. 아이들은 가이드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냥 끌려다니는 아이들. 당장에는 아이들이 내가 코끼리 탔을 때 표정과 비슷하게 웃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이가 했었던 그 경험들은 훗날 아이의 삶에 아무런 모습으로도 기억되지 못할 거라고. 패키지 놀이를 했기 때문이야. 그러네. 놀이에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도성과 자발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해야 돼. 아이가 선택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진짜 놀이야. 두 번째는 목적성이 없어야 돼. 그게 뭐지? 무목적성이어야 된다고. 놀이 뒤에 은근한 배움이 깔려있으면 그거 다 가짜 놀이야. 놀이를 가장한 학습을 하고 있다면 그거 다 가짜 놀이야. 어떤 것들이 있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각종 행사나 박람회나 문화센터 등을 데리고 다녀. 근데 엄마들은 이게 놀인지 아신다고. 그렇지. 왜?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획득했으면 좋겠고 습득했으면 좋겠는 은근한 배움의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놀이를 통한 한글 교육, 놀이를 통한 수교육, 그거 다 가짜 놀이야.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할까? 아이들은 엄마의 의도를 다 눈치채. 그런 활동들은 체험 학습이지 놀이가 아니라는 거야. 체험 학습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체험 학습이 놀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체험 학습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잘 놀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놀이를 통한 한글을 배운다고, 놀이를 통해서 수교육을 한다고, 그거 다 사기치는 거야. 놀이를 가장한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고. 놀이는 무목적성이어야 해. 아무런 목적이 없어야지 그게 진짜 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남편 우리도 일할 때는 재미없는데 놀 때는 재밌다. 재밌지.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가 이 놀이를 통해서 은근한 배움이 깔려있다고 하는 걸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거든.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는 이거 놀이가 아니야. 이건 일이야. 해치워야 되는 어떤 것. 세 번째 놀이의 조건은 즐거워야 돼. 즐겁지 않은 건 놀이가
아니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본인이 선택한 놀이는 즐겁다고 느껴. 근데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건 일이라고 느껴.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오늘 이 활동 해보자. 나는 나름대로 재밌는 놀이라고 준비를 했지.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신나고 재밌게 해. 그래서 나는 오늘 수업 성공이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뭐라? 선생님 다 했어요. 이제 놀아도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 본인들이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은 건 일이라고 생각하지 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해치워야 되는 거로 생각. 그렇지. 그런데 놀이는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보이는 성취 목적성이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이를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놀이를 통해서 수를 가르친다고 하는 건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 왜냐면 한글을 가르쳤더니 한글을 읽네? 숫자를 가르쳤더니 숫자를 읽네? 역시 놀이를 통해서 가르치니까 잘 배우네. 그래서 눈에 결과물이 보인다면 이건 학습이지 놀이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야. 놀이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엄마들이 논다는 건 불안하지. 왜냐하면 학습을 시키면 즉각적으로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데 놀이를 시키면 아무런 결과물이 보이지 않거든. 그걸 나는 그릇에 비유를 해. 부모님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시게.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그마한 간장 종지 같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거든.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그럼 아이가 이 작은 종기에 뭔가를 담아낸다? 그럼 엄마 눈에는 그게 보여. 와, 오늘도 이만큼 담겼네. 와, 오늘은 이만큼이나 담겼구나. 엄마들이 불안하지 않아. 왜냐면 결과물이 즉각적으로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많은 양의 학습과 공부를 받아들여야 되는 나이가 되었어. 근데 그 아이의 그릇은 얼마나니? 간장 종지만 하다는 거야. 이 아이는 담아낼 수 있을까? 맞지. 담아낼 수 없어. 쏟아져 버리고 어떨 때는 이 그릇이 깨져 버리기도 해. 그런데 놀이의 가치라고 하는 건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놀이를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인생의 진리와 가치는 뭐냐면 큰 그릇을 만드는 일이야. 내 아이가 작은 종지가 아닌 깊고 넓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게 놀이라고. 그래서 당장의 결과물로 무엇인가를 담아내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이 불안할 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아이가 깊고 큰 그릇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놀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생 되잖아. 정말 많은 양의 학습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올 거야. 그리고 본인이 꿈꾸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책임감 같은 학습이 존재할 거라고. 그때 이 아이들을 다 담아낼 수 있어. 왜? 이 아이가 가진 그릇은 너무나 크고 깊고 넓거든. 이게 놀이의 가치라는 거야. 나무가 뿌리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 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 아이는 벌써 사과 맺었다라고 자랑하는 엄마들 보면 나는 그 엄마들이 조금 걱정스러워. 지금 당신 아이는 뿌리를 하나도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 벌써 열매 맺으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저 나무는 거센 바람 한 번에도 무너져 버릴 수 있고 뿌리가 뽑혀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옆집 아이는 벌써 사과라고 하는 수확물을 얻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하는 엄마들이 오히려 걱정하지 마시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지안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놀게 하는 엄마잖아. 그러면 엄마들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한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나는 불안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 눈에는 보이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 그릇을 만들고 있는지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야.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 놀이의 진짜 긍정적인 가치를 배워나가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여기서 엄마들 궁금하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AI 시대에 우리 아이가 AI에 종속되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AI와 협력하여서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놀이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현 시대의 과제 같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배우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런데 문제점이 뭔지 아니? 뭐야? 우리 시대의 엄마들이 못 놀아봤어. 우리 때부터 사교육이 시작되었거든. 그래서 못 놀아본 엄마들이 엄마가 되었는데 놀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유아교육 전문가인 내가 노는 법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